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GNC 에너지인데요. 자, GNC 에너지를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서 시장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드리고 GNC 에너지를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최근 우리 증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축은 뭘까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막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연일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이쪽에 꽁꽁 묶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 그렇습니다. 영원히 한 섹터로만 오를 수는 없죠. 반도체 다음은 로봇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려면 피지컬 AI와 산업용 로봇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최근 국내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나 자동차 업계 파업 리스크 역시, 그리고 인건비 부담,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들의 자동화 트렌드와 현대차 그룹의 공격적인 로봇 투자 흐름이 이 정답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도 에너지가 끊기면 고철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이제 GNC 에너지 분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분석할 GNC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GNC 에너지는. 자, 정체성은 명확하죠. 대한민국 국내 1위 비상발전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일반 아파트나 쇼핑몰에 들어간 일반 발전기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무려 90% 수준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출 구조를 보면요, 전사 매출의 약 70%가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EPC 사업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바이오가스 발전이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뒤를 바치고 있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가 바로 이 회사의 비상 발전기입니다. 요약하자면 GNC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가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전력을 사수하는 심장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관리 인프라 흐름이 가장 직관적으로 맞닿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 흐름과 뉴스를 보면 그쵸, 계속 반등 없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초 AI 데이터 센터 붐을 타고, 자, 맞아요, 얼마까지 올라갔죠? 46,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예.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그쵸, 2만원대까지 내려와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선을 시험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최근 대표이사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책임 경영 공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 전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주가를 움직이는 양날의 검 같은 핵심 이슈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면 먼저 긍정적인 이슈부터 여러분들 보시다. 예. 자, 메이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강조 대형 AI 데이터 센터 수주 사이클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SK 울산 데이터 센터 등 대형 수주 레퍼런스를 꽉 잡고 있고요. 글로벌 CSP들이 한국을 AI 허브로 낙점하면서 가스터빈 발전기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성장이 뚜렷하다는 점이죠. 흥국증권 등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46,000원에서 상향 제시하며 2026년 실적 점프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주 자금과 중도금과 매출로 인식되는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반면 리스크도 존재하죠. 자, 이 회사는 전형적인 수주 베이스의 산업체 기업이죠. 수주가 들어오고 실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의 시차가 발생을 해요. 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지루하거나 흔들릴 때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시장 중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CSP 물량을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따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은 단기 재료 소멸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적 성장통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렇다면 GNC 에너지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첫째, 사업 구조의 강점이에요. 자,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업 구조의 강력한 강점은 뭐예요? 디젤에서의 가스터빈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디젤 발전기가 많았지만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은 친환경적이고, 그쵸? 예,
출력이 뛰어난 가스터빈을 선호해요. GNC 에너지는 이 가스터빈 발전기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는데요. 가스터빈은 디젤보다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마진율, 즉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구조를 만들고요. 둘째, 시장 내 과점적 위치에 앞서서 말씀드렸듯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고집적 전력을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나 도심형 엣지 데이터 센터는 민원이나 공해 문제 때문에 설계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공급 레퍼런스를 가진 경우 국내에서 GNC 에너지가 유일무이하다 싶어요.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필요한 조건은 명확해요. 바로 연내 추가적인 대형 수주 공시가 연이어 터져주는 하나, 그리고 당진 등에서 추진 중인 자체 데이터 센터 직접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예요. 무조건적인 장미법보다는 이 계약들이 실제로 숫자를 찍히는지 동행하며 추적해야 되고요. 예, 차트를 보면 지금 어디가 하단인지 모르죠. 지금 그냥 무너진 흐름이죠. 결국 뭐냐면 저는 상승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의 절반이 중요하다는데 여기도 무너진 상태죠. 그렇죠. 너무 크게 무너졌어요. 결국은 그 상승하기 전에 시점, 그리고 여기 절반 정도. 그렇죠? 지금 2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2만 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잡자면 여기 정도. 그렇죠? 예. 16,5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봅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관망하시면서 좀 하락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고 끝낼 종목이 아니죠. 본인이 보유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인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두는 구간인지에 따라 봐야 할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제가 영상 관계상 차트의 세부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우리가 숨겨진 리스크로 체크해야 할 다음 뉴스 확인 기준까지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가격 대응 구간과 미처 공개하지 못한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GNC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보유자분들과 관심자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춘 세부 전략 가이드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빨라야 돼요. 주시정은 정보가 빨라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아래 번호로 종목 아니면 GNC라고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이제는 배터리 전력 관리를 사야 돼요. 어떤 정보인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룹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